김성식 여행가와 함께하는 바람결 따라간 세계 우주여행.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중국을 다 여행했고요. 파미르곤에서 이제 쿤지랍 고개를 넘어서 다른 나라, 바로 이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의 안내자이신 우리 김성식 여행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미르곤 하면 세계의 지붕이고 굉장히 높잖아요. 즉 네. 기본 해발 고도가 한 4,000m 정도 되는 네. 그런 고도인데 쿤지랍 고개는 그 계곡 같은 건가요? 어떻게 이제 파키스탄 넘어가는 그런 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 중국령 타시크로간에서 그 쿤제랍 고개까지는 이제 지대가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서 그 파미르 고원, 말로 말하면 바로 고원이죠. 평탄한 네. 그 반초원 사막, 고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고개 넘으면 이제 그게 이제 카라코람 산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길은 다 이제 아주 급경사로다가 협곡입니다. 그래서 뭐 꼭 위에 설산도 보이고 설산이 무너진 돌덩어리, 설산이 바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계곡을 그럼 녹은 물도 내려가면서 이제 맑은 남색 물깔이 나오기 시작하죠. 좀 어느 정도 내려가 협곡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깃발은 다 뭐 알잖아요. 오송몽기 잘 알고 있는데 파키스탄 한번 국기부터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좀 분석해 보려고 제가 국기를 저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구해왔는데요. 보면은 그 초승달, 저희가 초생달이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표준 언어는 초승달이라고요. 초승달하고 별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그 문양이 의미하는 거는 그 이슬람 사원에도 저 초승달하고 저 별 모양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장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아라베스크 문양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왜 동심물을 형상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징화하고 뭐죠? 도형화한다고 그러나요? 네네. 근데 저걸 국기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약간 직접 동식물이나 그 사람이나 뭐 생명체는 약간 묘사 못했는데 아라베스크 문양에 저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 조승달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양이기도 하고, 저 조승달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쪽에서도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터키 전신이잖아요. 그 터키 그 투르크 계열의 이슬람 국가들이 저 문양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터키는 똑같은 모양인데 초승달이 좀 이렇게 저기 누워 있잖아요. 옆으로 서 있고 별은 똑같은 모양으로 있고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바탕만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아마 그런 이슬람과 투르크 계열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녹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에서 낙원을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 이슬람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 파키스탄의 정식 국명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죠.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고 저 초승달 문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은 적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모양을 갖다가 이제 이슬람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적십자를 갖다가 적신월이라고 해가지고 저 초승달을 집어넣은 문양을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쿤지랍 고개를 넘어가서 파키스탄 국경을 통과해서 발을 딛게 되는 파키스탄의 첫 번째는 어떤 지방이죠? 사진과 함께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쿤지랍 패스 저기 고개를 내려가면 이제 아까 말한 하늘 떨어진 이제 낭떠러지기니까 협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한 표고 한 뭐 2,500에서 3,000 정도 내려가면 이제 저런 골짜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설산이고 중간에는 건조한 저건 뭐 흙이죠, 흙. 사막인 게 저런 골짜기가 조금씩 하시면서 이제 앞에 이제 카라코람 이제 강이죠, 저게 훈자 강인가? 그 강이 그리고 강 언덕에 지금 저게 언덕에 있는 숲 오아시스입니다. 그런 형상이 쭉 나오다가 말이 언덕이라고 하지만 저 높이가 기본적으로 한 2,500 정도가 되고 되죠? 저 뒤에 보이는 산은 설산인데 저 산은 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라카푸 시봉이라 해서 워낙 유명한 산이죠. 7,788m로 제가 아주 그건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아주 높죠. 카라코람 산 중에. 세계 최고봉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저희가 배울 때는 8,848로 배웠는데 측량 방법에 따라 높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측량에 따르면은 K2가 더 높다라는 그런 측량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게 7,788m면 거의 8,000m에 그렇죠. 준하는 봉우리니까 거의 그 세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선생님 사진이죠? 그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저기 내려오는 과정이 예. 그 아까 요런 형국인데 여기가 좀 가리마밭이라는 마을 이름인데 엄청 크잖아요. 그 저기 지금 언덕에 한 몇십 개 마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는 과정의 협곡에는 저렇게 오아시스 이런 경우가 뭐 라다크 티베트 그렇지만은 일부 조금씩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가장 넓은 지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가리마밭에서 이제 훈자 옛날 수장국에 시소도 있었던 제일 큰 마을이죠. 훈자 수장국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토국이죠. 토국. 결국 영국, 근데 영국한테 결국은 뭐 이제 합병이 되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사진은 누가 찍어주는 겁니까? 혼자 가셨는데? 아니요, 그때 거기 놀던 아이들인가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언덕입니다. 저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약간 산 쪽으로 황토 사막지대로 갔더니 아이들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찍어달라서 찍어준 거죠, 아이들이. 다음 사진 오늘. 이번 시간은 사진을 좀 많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아까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올라가면서 제가 올라갔다가 저기 네. 지금 아녀자분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저기 연로하신 그 노인 저기 분이죠. 아내자가 이슬람 저건 이제 전형적 이슬람 복장이고 저 뒤로 안 보이는데 거기가 지금 앵두까지입니다. 저기 앵두가 빨갛게 달린 건데 아기 손자가 손자입니다. 살짝 그 오소매가 보이는데 이슬람 복장을 한 손자가 하는 모습이 하도 옆에 나무 실마 쪽에 나무가 있는 게 거기에 손자가 들고 있는 나무고 하도 정겨워서 지금 보니까 소도 한 마리가 아니고 옆에 작은 소 송아지 한 마리를 따라가고 있네요. 그죠? 아주 정겨워서 제가 찍은 겁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뒤에는 저렇게 다 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라가는 속에서 이제 카라코람 그 산중이죠. 그 설산들. 워낙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이는 게 그 훈자의 그 성이 있죠. 훈자 말하면 산성. 저 이름이 지금 무슨 포트인가 뭐였는데 그게 성입니다, 저게. 저 성이 제가 찾아봤는데 발티트 성. 맞아. 발티성. 발티성. 저게 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근데 거기가 19세기인가 말쯤인가 그 영국 애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 저기서 애들이 사수를 했는데 결국 저게 함락당하고 결국 그러니까 지금도 그 왕족이라든지 또는 귀족 가문이나 이런 가문도 유지가 돼서 저 자신들이 어떤 그런 그 영국의 침략 이전에 그런 그 민족을 기리는 행사나 이런 것들 갖다가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뭐 유지됐겠죠, 명맥. 발티트 성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다 살구죠. 그 유명한 살구나무. 제가 혼자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그 공기도 맑고 참 하면서 제가 공기 숨을 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제가 스스로 달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달고 하늘도 맑고 그냥 구름 한 점이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해발 2,500m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렇게 온 동네가 살구나무 천지입니다. 저걸 제가 보면 이런 표현 쓰거든요. 가지가 찢어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데 막 달렸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다 막 따먹고 근데 저거 아래에 하도 많이 따먹고 와서 저기서는 별로 안 먹었는데 아래에 올라가다가 하도 또 이렇게 다릅니다, 저게. 그러니까 따먹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담벼락 밑에가 밭일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언덕 올라가서 본 거니까 밭이 있고 이제 저기 집들이 한두 채씩 있고요. 일단 집들이. 돌담 같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가 달다는 거는 오염원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천혜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그 책을 봐도 그렇고 살구뿐만 아니라 뭐 복숭아 얘기도 나오고 사과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과일나무들이 있나 봐요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바람에 그 과일 향기, 꽃 향기가 같이 섞여서 아마 공기가 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복숭아도 맛있고요. 사과도 맛있고 드는데요. 다 먹어봤습니다. 저 훈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 같고 훈자 사람들의 좀 그 외형, 생김새가 굉장히 좀 준수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죠?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죠. 특히 그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엄청 아름다웠어요. 특히 뭐 소녀들 제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막 놀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온 다 처자들이 다 이렇게 소녀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기를 찾아보니까 왜 파키스탄만 해도 수많은 저기 민족들이 있잖아요. 저기는 부르샤스족이라고 그래갖고 그 이제 훈자나 길기트 쪽에 이렇게 그 계곡에 주로 사는데 일단 훈자 고유의 어떤 정착민들. 그러니까 그 부르샤스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도 유럽 계통 민족이고요. 근데 그 돌궐계, 투르크계하고 많이 혼혈이 돼서 혼혈됐고 많이 좀 이렇게 그 혼혈된 게 좀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도 유럽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보면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잖아요. 여기 더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약간 얼굴은 좀 그 검은 톤이 강한데 거기에 이제 투르크가 섞이면 약간 좀
머리도 좀 검었고, 더, 예, 검었고 그렇죠? 피부는 좀 약간 더 그 황색 쪽으로 가까워질 테고 다시 이제 유럽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알렉산더가 저기를 정벌했을 때 그 알렉산더의 병사들 가운데 일부가 저 지방이 너무 그 살기가 좋아 보여서 그 저 지방에 남았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인도 아리안계도 그렇지만은 그 저쪽 그 인도 로마 유럽이겠다. 뭐 이쪽에 그리스 이 계통. 혈통도 좀 섞였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런 아마 그렇게 좀 독특한 그 생김새가 여기도 아닌데 이제 왜 네. 여기 말고요. 왜 제가 그쪽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 왜 칼라시교국 있죠, 치트레 지방에. 그래서 네. 왜 옛 이슬람 사회에서도 왜 옛 그 전통적인 우리 그 민속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슬람 신앙을 거부하고라는 저희가 있죠. 그 칼라시 제가 나중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칼라시 계통의 그 언어하고 아까 말하는 지금 여기하고는 그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칼라시 계곡 저기 연원을 찾아보니까 결국 그 알렉산더의 원정군의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불가리아나 꼭 정식 그 그리스 민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많이 부대해서 왔는데 지금이야 뭐 알바니아 뭐 이쪽으로다가 그 사람들 그 풍습, 그러니까 풍습도 언어 풍습이 칼라시 쪽하고도 많이 비슷하다는 걸 제가 또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기본적으로 칼라시 그 계곡 사람들도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래서도 나중에 그건 제가 이제 후차로 나중에 중앙아시아 저쪽 동아프리카에서 여행할 때 거기도 치트랄 지방 갈 때 칼라시 계곡도 제가 여행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언어나 풍속도. 선생님이 이제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는 반드시 서양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동서양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본은 그런데 약간 그런 용어를 말씀하시는 누가 봐도 것 같고요. 아름답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저기 아이들이 그 자치기놀이 하는 게 나오던데 우리가 했던 자치기랑 비슷한가요? 저랑 아주 똑같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는 게 딱 치고 처음에 이렇게 하고 던지잖아요. 탁 발로 올리고 그다음에 공중을 띄워서 때리고 그다음에 왜 이제 이렇게 탁 던져갖고 때리기도 하고 딱 밑에 좀 그 딱 놓고서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저희 어릴 때 하고. 자치기 하면 지금 사실은 40대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도시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자치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치기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작은 그 나무 토막이 있고 그다음에 긴 그 이 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탁 쳐가지고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이제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경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실력으로 볼 때 거기 아이들하고 선생님 실력은 그때도 제가 해보니까 뭐 어릴 때는 안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좀 자치기를 잘했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추억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이들도 그걸 그 많은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라고 한다면은 그 실력이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치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공기놀이 뭐 그런 거 다 합니다. 애들. 그러니까 공기놀이는 제가 그 세계 테마계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공기놀이 하는 뭐 인도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칼라시국에서 하고 다 방식도 비슷한 거 같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훈자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까 가리마 마을랑 내려봤을 때 언덕에서 바라본 아주 뭐 저기 푸른 오아시스비 결국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바로 밑에 모습이 아니고 꽤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림. 아래 저 마을에 숙소를 잡고 이렇게 동네를 산 중턱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높에 언덕으로 해서. 거기서 그렇죠. 또 뭐 나오면 모르겠는 이제 안 나올 텐데 이 사진이요. 제가 여기 뭐 책에서도 제가 썼지만은 제가 아주 사람들이 만나면 반가워서 그냥 살람하고서 서로 포옹하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살람하면서 포옹하고 이렇게 정겨워하다가 제가 그냥 길을 따라 마을길 내려갔더니 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는 거예요. 사과가 빨갛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자 보니까 어린 한 18, 20세 정도 되는 한 18세 정도 되는 한 두 소녀가 자매 같아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슬람 사회가 왜 남녀 인기가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내를 천천히 하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가리진 않아요. 아니요. 거기서는 얘들 생활한복은 그 아까 말한 거였던 그 이슬람적인 같이 스카프 써도 스카프 정도만 하는 청색의 그런 소녀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소녀들이 뭐 아까 다 아름다운데 제가 그냥 좀 말도 걷고 싶고 그래서 또 먹고 싶고 그래서 서 있었더니 들어와서 따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저기 보호자들이 남자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있었더니 직접 와서 따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먹으면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내려오니까 애딴 집이 있는데 저기 그 집 울타리에 다 복숭아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양동이 있죠. 우리 옛날 그 양은 양동이 같은 데도 밖에 쓰라고 그러나요?
밖에서는 일본 말이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양정이 말고 이렇게 한 걸. 밖에서가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양은 그릇 같은 거. 크게 이렇게 옛날부터 했던 양재기. 예, 거기도 이렇게 크게 담아갖고 많이 먹어도. 네. 나보고 다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딱 보니까 외국인지 알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거기 밭에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아주 복숭아도 맛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팔 생각을 할 텐데 그죠? 아니죠. 그냥 그것도 몇 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가득해 하니까 제가 또 과일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앉아서 까먹었죠, 다 아주. 그러니까 제임스 힐턴이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30년대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그런 소설 쓰잖아요. 그때 세계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인류의 어떤 세기말과 같은 상황 속에서 히말라야 어딘가에 그 지상 낙원이 있다. 그걸 이제 샹글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냐를 놓고 얘기할 때 좀 훈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1950년대 샹글리라는 바로 중국의 중디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예 지명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 중디엔 지명을 갖다가 그 샹거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샹그리라 갖다 중국식 발음을 해가지고 향격 립안가 그렇게 해서 그죠, 맞아요. 샹거리아 이렇게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국가주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관광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라고 해버렸는데 사실은 그 티벳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훈자 지방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니 저도 뭐 중디안이라는 데를 저도 그 전에 이거 하고 3년 있다 가보게 되는데 아주 거기도 뭐 정말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불편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적이죠. 근데 여기도 제가 이제 카라쿠라 넘어서 왔는데도 아까 말한 경치서부터 그리고 위에는 광막한 이 황토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저런 오아시스가 있고 물도 넉넉하고 저 강도 저렇게 물이 흐르고요. 강인데 맑지가 않고 약간 설산에 눈 먹은 그런지 좀 맑으면서도 내려갈수록 이제 약간 누런 빛 띄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하수인 게 나잖아요. 그렇다고 오염된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겠죠. 지하수도 많이 나오는 거죠. 설산 기슭이니까 저기가 큰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2년 전인가 그 MBC의 그 뭐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저 혼자 지방을 갖다가 세계 최고의 장수 지역으로 그렇게 그거 말고도 저는 책으로도 사실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남미 한 의사가 쓴 책인데 에콰도르에 있는 그 빌카밤바라는 마을하고 훈자 같은 지역들 주로 이제 해발 한 2,500m 안팎의 그런 지역들인데 굉장히 맑은 물과 공기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걱정 없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굉장히 근면한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MBC에도 나왔지만은 160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옛날 과거에는. 그리고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됐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문물이 도입되고 그 이제 먹는 음식들이 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100세 넘는 사람이 흔치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실제 가서 뭐 저기서 뭘 드셔보신 적 음식 같은 거 드셨나요? 음식은인데 뭐 거의 그러니까 현지인들 먹는 거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일종에 간 거니까 여행자들이 그 당시에 저기에도 뭐 이제 구미의 여행자들 일본 애들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쪽 한국 애들이 없지만은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볶음밥도 뭐 이렇게 계속 감자 채소전 이렇게 다 나오고 그랬어요. 뭐 빵 이런 거보다도 뭐 빵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입맛도 맞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좀 배려하는 음식이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기요. 다 우리가 하니까. 그래도 현지인들도 이렇게 뭐 감자 요리해갖고요. 뭐 어떻게죠? 감자 볶거나 이렇게 왜 쪄서 어떻게 야채하고 나오는 거? 아주 기름 볶음밥 말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쓰는 기름은 살구씨 기름을 쓴다고 하고 살구가 워낙 크니까 살구가 뭐 거의 제천에. 아유, 다, 저기 다 살구밭입니다. 저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그다음에 효모를 넣지 않은 통밀빵.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 목축을 많이 하니까 그 이제 발효시킨 발효 요거트 계통의 그런 음식들 그런 거 이제 많이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또 마시는데 설탕을 넣지 않고 포도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양고기나 소고기도 적당히 섭취를 하고 염소나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에 뜻밖의 그 잎이 푸른 채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거 보셨나요? 아니 뭐 배추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 오아시스가 거기 마을도 있지만 다 밭입니다. 밭.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넘겨볼까요? 거의 밭이에요 저게. 밭이. 여기는 길기트 쪽이고요. 그러니까 길기트도 환경이 비슷한가요? 한 두세 시간인가 내려왔는데 길기트도 아까 말하는 이제 그 주변 사진 저렇게 황막하잖아요. 네네. 그 밑에 이제 아까 말하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지형이라든가 이런 건 같은 겁니다. 훈자라든가 그 근방이 다 여기서 이제 뭐 이쪽
길기트 계곡 쪽으로 가는 거기 산하가 다 훈자와 같은 지리적 어떤 그 풍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그 네.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채소나 이런 것도 많이 난다는 거죠.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아, 많죠. 예, 그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갖다가 그 의학에 의해서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누워서 뭐 어떤 그 의료기구에 의존해 가지고 네. 뭐 심지어는 그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명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남미 의사가 자기 아버지를 연명치료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 빌카밤바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쓴 거였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100세 넘는 사람들이 다 반일하고 있고 60세 넘은 사람이 아이를 갖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